주술과 세뇌 7. 어째서 부처님 코를 만지는가? 접촉주술. 돌부처에 코가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국 유명 사찰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돌부처의 코가 전부 달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돌부처의 코를 다려먹으면 혹은 돌부처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주술적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돌부처는 코가 닳아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만진다거나 넣어둔 물을 마신다거나 하는 식의 주술적 신앙은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주술은 전 세계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또한 단순히 주술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에도 이러한 행동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접촉주술이란 접촉한 대상의 속성이 전염된다는 의미에서 전염주술 혹은 감염주술, contagious magic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개성이나 가치, 능력이 접촉자에게 영향을 주는 무의식적 사고작용입니다. 이러한 사고작용은 단순한 주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행위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작용합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 혹은 물건과 닿으면 마치 상대방에게서 무언가 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털어내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물로 씻어내고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서 묻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접촉 주술적 사고가 작동하여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상대방에게서 옮겨왔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만져서 그 대상에게서 능력이나 속성을 옮겨오고자 합니다. 유명인이 사용했던 물건을 만지는 것으로 벅찬 감동을 느낀다거나 그 속성이 내 것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앞에서 말한 돌부처 역시 마찬가지로 돌부처의 경우 뒤에서 보면 남근과 같은 형상으로 생겼으며 코와 남근은 서로 닮아 있다는 유감 주술적 사고가 더해지면서 남근을 만지고 남근의 일부를 먹는 것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는 접촉 주술적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접촉 주술이란 연결의 주술입니다. 닿은 것과 물리적으로는 끊어졌지만 비물리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접촉 주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대상과 스쳐 지나가도 실제 묻은 것이 없음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털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유명인과 손을 잡는 것 자체로도 그 연예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므로 기를 쓰고 연예인과 접촉을 하려는 것입니다. 잘라낸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이용한 주술도 접촉 주술의 연결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분명히 잘라낸 머리카락에는 그 당사자와의 연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아직도 그 머리카락에는 당사자와의 연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에 주술을 행하면 이 연결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주술의 영향이 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물건이 어떻게 주술적 물건이 되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돌부처와 같이 주술적인 힘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것은 그 물건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역사성과 얼마나 그 가치가 순수한가를 판단하는 가치성이 척도가 됩니다. 즉, 역사성과 가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범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주술적 관념을 가진 물품이 됩니다. 미국의 만화 피너츠에서 유래한 라이너스의 담요가 바로 이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피너츠의 등장인물인 라이너스는 항상 담요를 지니고 다니는데 이 담요가 없으면 정신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 담요가 라이너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주술적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늘 가지고 다니던 이불, 인형 등이 있었으며 그것이 없었을 때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담요를 완전히 똑같이 복제해 준다면 어떨까요? 많은 경우 그래도 기존의 담요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물리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가치가 바로 역사성이며 어릴 때부터 잠들 때마다 덮고 잤다는 역사성이 바로 복제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의 예술성이나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오래된 물건은 그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갑오로 내려오던 문서를 오래된 문서를 확인했더니 노비 문서였다는 해프닝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중 한 가지가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있는 개체는 그 자체로 다른 개체에 비해 우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며 그것이 역사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른의 지혜 혹은 성현의 지혜 등이 현대 생활에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미신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내려오는 격언의 경우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가치, 그 자체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가치성이란 가치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이 사용한 펜은 그 가치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용했던 펜은 그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키가 사용한 펜에 그의 문학적 가치가 연결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순수성이란 전해받고자 하는 가치의 밀도를 말합니다. 만약 신춘문예에 당선되고자 한다면 신춘문예에 2번 선정된 사람의 펜과 한 번 선정된 사람의 펜은 그 가치의 밀도가 다릅니다. 당연히 누구나 2번 선정된 사람의 펜을 가지고 글을 쓰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목적하는 가치를 끌어내리는 가치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동일하게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의 펜이라고 해도 단번에 당선된 사람과 10번 실패를 체험한 뒤에 당선된 사람의 펜이라면 대부분 단번에 당선된 사람의 펜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당선의 가치성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성과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에 접촉하여 그 가치를 전해받으려고 합니다. 소위 기받는다라는 것이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최대한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 주변에 있으려는 것, 스스로 생각할 때 부정한 집단에서 멀어지려는 것 모두가 이러한 접촉 주술적 사고에 따른 행동들에 해당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접촉 주술적 사고가 주술 대상에서 나에게 오는 일방향이 아니라 내가 접촉 대상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형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라이너스의 담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몸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일기장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항상 지니고 있으면서 버리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물건들은 오래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마음속 무언가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에는 역사성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접촉하면서 사물과
주술적인 연결성이 생겼고 그것이 오래되면서 주술적인 역사성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을 버리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하는 괴담이 돌기도 하고 무언가 적절한 의식 없이는 그 사물을 버릴 수도 없기도 합니다. 역사성에 의해 주술적인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거나 버틸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역사성을 지닌 주술적 물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 그 힘을 다시 되돌려 받고 위로를 얻고는 하는 것이죠. 오래 사용한 물건은 그 자체가 이미 오랜 접촉을 통해서 강력한 연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연결을 끊어내지 않고 이 물건을 버린다면 마치 분신이 사라진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죽은 사람의 유품에 대한 태도에서도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아버지와의 연결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싶을 때에는 유품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때에 그 유품을 손에 쥐고 연결을 느끼는 등의 행위가 접촉 주술적 사고가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정신적 전염. 이러한 접촉 주술적 태도는 상당히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전염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접촉한 대상에게서 일종의 전염 현상을 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태도가 전염 현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쓰던 물건과 접촉했을 때에는 전염 현상을 느낄 때 긍정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쓰던 물건과 접촉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되죠. 특히 부정적인 느낌 중에는 혐오감이나 더러운 것을 대할 때 느끼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 물건의 물리적 청결과는 무관하게 심리적인 청결감에 있어서 부정적인 느낌을 느꼈기 때문이죠. 접촉 주술에 의한 정신적 전염은 생물학적 오염과 유사하게 여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결핵 환자, 자동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 살인범이 입었던 스웨터를 입는 것에 대한 반응을 살폈습니다. 물론 이 스웨터는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빨아놓은 상태였고요. 그 결과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이 세 가지 모두 그다지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이 대상과의 접촉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결핵 환자는 물리적 질병,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은 운명적 질병, 살인범은 도덕적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험 참가자들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관념적 질병조차도 실제 질병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접촉 주술적 사고가 생물학적인 혐오와 동일한 선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혐오란 배설물에서 입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접촉 주술에서 접촉 대상에 대한 혐오는 접촉을 통해 혐오할 만한 무언가가 넘어오지 않기 위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접촉을 통해 스스로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접촉 주술적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 않으면 혐오의 대상에게서 나도 모르는 새 생리적, 운명적, 도덕적, 심리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 채식주의에서도 나타납니다. 육식이란 특정한 생물을 먹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접촉 주술적 사고에 쉽게 노출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먹는가가 그 먹는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은
실험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마치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채식주의란 이렇게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동물의 특성에 전염되지 않으려는 주술적 사고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술 체계에서 특정한 주술적 행위 이전에 육식을 금하는 건 역시 육식을 하는 것을 통해 동물적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주술적 사고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 성격이 바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장기 이식 환자들이 이식 후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 취향 등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으며 신비로운 꿈이나 환상 등을 체험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식 후 변한 특성이 장기를 기증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주술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접촉 주술적 사고에 의한 심리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접촉에 의한 영향은 양방향.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접촉 주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접촉 주술은 양방향으로 일어나죠. 이것이 여러 주술이 작동한다고 여기게 되는 근본 사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책상에 두고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 내가 죽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졌다는 것을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치 내 존재가 더럽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가 사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역사성이나 가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상대가 만졌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마치 그 역사성과 가치성이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가 영향을 받는 입장이지 영향을 주는 입장이 아닙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증자의 성격이 전염된다고는 여기면서 자신의 성격이 기증자에게 전염된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지면 별거가 아닌 것이 싫어하는 사람이 만지는 순간 오물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내가 무언가에 영향을 주려면 오랜 역사성이나 강력한 가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타인이 접촉했을 때에는 이렇게나 쉽게 그 영향이 전염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술적 사고가 나와 타인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매우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직업이 우주비행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업은 평범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은 평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은 자신보다 강하고 우월하게 여깁니다. 정확하게는 타인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와 관념을 투사하여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항상 타인의 영향력은 나보다 강하며 나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맥락의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술적인 환경들입니다. 금줄을 매달고 향을 피우고 성수를 뿌리는 등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주술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면 나도 타인에게 주술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만 접촉 주술에 의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다는 주술적 사고가 발휘됩니다. 수많은 저주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존재합니다. 아무리 접촉 주술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내가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의 신체 일부를 활용하는 주술들의 저주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왜 달에서 가져온 돌은 비싼가? 마지막으로 접촉 주술의 대상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993년에 러시아가 소도비 경매에 내놓은 0.2g짜리 달 분진이 약 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는 달의 분진 가루에 5억이라는 가치를 매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접촉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달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간의 초월한 존재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지기 위해 달 분진을 5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이 감기에 걸렸다면 그에게서 감기에 옮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걸린 감기를 옮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사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지에서 퍼온 흙은 일부러라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것은 접촉을 통해 그 가치를 내재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는 실험을 통해 평범한 돌에 마그마 스톤이라는 가치를 붙여서 약 2만 원의 가격에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돌을 쥐는 순간 무언가를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돌을 2만 원이나 주고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접촉이란 전염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염되고 싶은가, 전염되고 싶지 않은가가 접촉 주술에서의 핵심이며 이것을 파악한다면 접촉 주술적 사고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